당신은 창문의 커튼이었고 연애에서는 여성이 주도하며 자동차 도로가 아예 없는 마을까지 존재하는 곳에서 살아본 상상을 한 적이 있나요? 네덜란드에서는 사탕이 바닷물보다 짜고 아침 식사는 초콜릿 가루를 뿌린 빵입니다. 벌써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집이 있고 오직 동물 전용으로 만든 고가도로가 있으며 정오가 되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들어올려지는 나무다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유럽에서 가장 이상하면서도 정교한 나라 중 하나인 네덜란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네덜란드의 20가지 기묘한 사실과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사실 20.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서북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거의 비현실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25%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고 나머지 대부분 또 그보다 약간 높을 뿐입니다. 총면적은 약 4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주보다도 작습니다. 네덜란드는 인공지능, 수자원 관리 기술,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025년 기준 인구는 1830만 명을 넘었으며 대부분 질서정연한 대도시에 거주합니다.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이는 유럽 다른 국가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국기는 빨강, 흰색, 파랑이 가로줄 무늬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로운 전통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면 국기와 함께 가방을 발코니에 걸어 축하의 표시를 합니다. 이곳은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여름 평균 기온은 약 20도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산다고 해선을 침수된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홍수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메슬렌트커링이라는 거대한 방조 시설은 에펠탑과 비슷한 크기로 단 2시간 만에 완전히 닫혀 북해로부터 수백만 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단순히 풍차와 튤립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발하고 괴짜스러우며 물 아래에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실 19. 세계에서 가장 바디 포지티브한 해변들, 네덜란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가 바로 70개 이상의 누드 비치 네트워크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평가받지 않고 자기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드 해변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이는 자유와 개인 경계 존중의 삶의 방식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지인들은 인간의 몸에 대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잔트보르트, 잼보트, 눈알기찬 페스티벌과 공식 인정된 누드 이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칸서그이라는 유럽 최초의 누드 비치가 있으며 이는 1970년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헤이그, 더 해그, 위 샤오닝턴 해변에 있는 독립된 누드 구역이 전통적이면서도 환영받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들 해변은 대개 에코리조트처럼 운영되며 자연과 말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유럽 스타일답게 문명적이고 예의 바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자, 여러분도 네덜란드식으로 바다에 들어갈 용기가 있나요? 있다면 댓글에 5번을 남겨주세요. 사실 18.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여성들, 암스테르담이나 위트레흐트 위자 갈 길을 걷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정말 눈에 잘 띕니다. 평균 키가 거의 1m 73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미국 남성 평균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단지 키뿐만 아니라 이들은 강한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얀 피부, 금발오금 밝은 갈색 머리카락, 깊은 눈매, 그리고 고전적인 회화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과는 완벽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 중 영어 실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되며 여성들이 이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는 바리스타든 의사든 변호사든 네덜란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남자의 청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6월 29일이 되면 전통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게 청혼할 특별한 권리를 가지며 남성이 이를 거절할 경우 새 드레스를 싸줘야 합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네덜란드 여성들이 로맨틱한 제스처 없이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직업이 있고 감정적으로도 성숙합니다. 저녁 식사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밥값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첫 데이트 후 여성 쪽에서 먼저 연락하거나
전시회나 커피 한 잔을 제안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력적인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당당한 성인 여성으로서 행동합니다. 네덜란드 여성과 만나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팅 앱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8번을 남겨주세요. 사실 17.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사생활 문화.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조용한 주택가를 오후에 산책해보면 이상한 풍경 하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네덜란드 가정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커튼도 없이 심지어 불이 켜진 저녁 시간에도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장면이나 거실에서 가족들이 TV를 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수도 방심도 아닙니다. 창문을 가리지 않는 것은 네덜란드의 오래된 전통으로 정직함, 숨길 것이 없다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습관은 칼뱅주의적 도덕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생활을 매우 중요시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표현합니다. 당신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유지만 판단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식 프라이버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문이 항상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 공간을 매우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볼 수는 있지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방성과 사생활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커튼 없는 생활 방식은 네덜란드 문화 속 투명성과 신뢰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16.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국경. 국경이라 하면 철조망이나 명확한 경계선을 떠올릴 수 있지만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얽히고 설킨 퍼즐 같은 마을 바를레, 발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네덜란드 쪽 거실에서 나와 바로 벨기에 쪽 주방으로 들어가도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바를레 나서우, 네덜란드, 와 바를레 헤르토흐,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경 중 하나로 30개 이상의 조각난 영토가 맞물려 있는 패치워크 같은 지역입니다. 어떤 집은 경계선 위에 지어져 있으며 집이 국적은 정문이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지역 바에서는 앉는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앉으면 네덜란드 구역으로 네덜란드법에 따라 일찍 문을 닫아야 하고 왼쪽은 벨기에에 속해 늦게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맥주 한 잔으로 두 나라를 체험하는 셈이죠. 이 국경은 도로, 보도, 심지어 집 내부까지 하얀 X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주민들이 마치 장 보러 가듯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밤에는 한쪽은 문을 닫고 다른 한쪽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도 볼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바를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15. 유럽에서 가장 기묘한 전통. 마라톤이라 하면 운동화, 아스팔트 도로, 번호표를 떠올리기 쉽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여기에 전통 남학신 클롬펜으로 딸리는 특별한 요소가 더해집니다. 버드나무나 자작나무로 만든 이 나무 신발은 한때 농부와 장인의 필수품이었으며 방수성과 보온성이 뛰어나 세대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네덜란드인은 일상적으로 남학신을 신지는 않지만 이 전통은 축제, 결혼식, 그리고 놀랍게도 남학신 마라톤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인들은 진짜 나무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뜁니다. 트벤터, 트웬트, 나프리슬란트, 프레슬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참가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에서 달리며 그 발소리는 21세기 도심에 울려 퍼지는 나무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유산 유리진 10장 속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사실 14. 야생동물 전용 육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육교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사슴, 여우, 고슴도치, 심지어 개구리를 위한 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다리는 이코덕트라고 불리며 풀과 나무로 덮여 있어야 생동물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다리는 70개 이상 있으며 단순히 초록색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생태계로 덤불, 야초, 작은 연못까지 조성되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재현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약 800m 길이의 나투어브럭 잔데리지 크레일루로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동물 전용 다리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위를 보면 사슴이 숲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더 놀라운 점은 개구리, 뱀,
고순도 7일이 안전용 지하터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담한 선언입니다. 아마도 동물에게도 전용 도로가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뿐일 겁니다. 네덜란드 식다리 썰개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6번을 남겨주세요. 사실 13. 도심 속 떠 있는 집들. 암스테르담이 고요한 중심부에는 미국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네덜란드인이 바로 운하 위에 떠 있는 하우스보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낡은 배를 개조한 것이 아니라 침실, 부엌, 욕실, 심지어 고속 와이파이까지 완비된 제대로 된 수상주택입니다. 이 수상 생활은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육지를 더 점유하는 데 신운하를 주거지로 활용한 창의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현재 암스테르담에는 2,500채 이상의 하우스보트가 존재하며 도시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화려한 색으로 칠해지고 꽃으로 장식되며 지붕 위에는 햇살을 즐기는 고양이가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우편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카약을 타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할 수 있고 밤이면 하우스보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수면 위에 반사되어 생생한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네덜란드의 수상 생활은 자유, 창의성,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유럽에서 가장 로망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실 12시 17분 세기 스타일을 간직한 마을,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 마르켄, 마켄, 네덜란드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독특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초록색으로 칠해진 목조주택들과 조용한 운하 사이, 당신은 마치 역사책 속을 걷는 듯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딴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 일상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복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 결혼 여부, 종교 행사 여부까지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성은 꽃무늬 블라우스, 주름진 긴 치마, 수놓은 보닛을 착용하며 남성은 줄무늬 셔츠, 반바지, 남학신을 신고 아이들 역시 어려서부터 전통 복장을 익힙니다. 이는 살아 숨쉬는 유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축제 때만 입는 전통 위상을, 마르켄에서는 장 보러 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우편을 배달할 때, 심지어 농사 지을 때에도 입습니다. 또 이 마을은 초록색 목조주택이 높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수세기 전 섬이었던 이곳에서 홍수에 대비해 생긴 지혜입니다. 이처럼 고립된 지리적 조건이 오히려 마르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100년 넘게 변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사실 11. 길이 없는 마을, 기트호른, 기타온에서의 삶은 마치 수채화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버리셀, 지방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암스테르담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으며 북쪽의 베네치아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13세기에 세워진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특별한 점은 자동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적도, 교통체증도 없으며 대신 55km의 운하와 170개 이상의 나무다리가 초가지붕 집들을 연결합니다. 주민들은 작은 나무보트를 저어 이동하며 육지에서는 수백 년 된 집들 사이를 잇는 자갈길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인구는 약 2,000명에서 2,600명 정도이지만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특히 조용하고 현대사회에서 벗어난 평화를 찾는 미국인과 유럽인에게 인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의 우체국은 보트를 이용해 편지를 배달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운하가 얼어붙어 천년 스케이트장이 되며 장면 자체가 크리스마스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평화롭고 그림 같은 마을처럼 보이지만 기트호르는 자동차 없는 마을의 마법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세계적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10.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암스테르담의 삶. 전 세계에서 자전거가 왕처럼 대접받는 도시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 전체 인구보다 많은 2,200만 대 이상의 자전거가 존재하며 이곳 사람들은 자전거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장을 입은 남성, 긴 코트를 걸친 여성,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들이 자갈길을 부드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전거는 돈을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울어진 채로도 꿋꿋이 서 있는 운하 옆 주택들을 지나며 달릴 때 당신은 암스테르담만의 특별한 매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싱겔 거리에는 폭리 약 2m 밖에 되지 않는 집도 있으며 계단 하나만 겨우 들어가는 좁은 구조로 유명합니다. 암스테르담은 또한 마을의 다리, 마지어 브러그처럼 낮잠을 자는 다리, 로도 유명한데
이 다리는 일정 시간에 맞춰 양쪽이 들어 올려져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리며 도시 특유의 느긋한 리듬을 완성합니다. 밤이 되면 이 도시는 고전에서 환상으로 탈바꿈합니다. 레이 채플레인, 레이 잼라인, 광장은거리 공연가, 바, 고전 영화관, 수제 맥주집 등으로 북적이는 오락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 장인과 노동자의 거주지였던 요르단, 조다엔 지역은 이제 은하변바와 예술갤러리의 불빛으로 빛납니다. 물론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데발렌, 데월른 지역은 단순히 붉은 불빛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도시가 어떻게 자유를 투명성으로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자정 무렵 네덜란드 여성이 혼자 꽃을 사고 따끈한 빵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돌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며 암스테르담은 때담하게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존재합니다. 사실 흰 자전거로 하는 결혼식. 암스테르담에서는 결혼식이 꼭 고급 자동차, 비싼 꽃, 웅장한 라이브 음악으로 꾸며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이 네덜란드만의 감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은 방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바로 흰 자전거 행진, 울통한 결혼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리와 차별이 없는 사랑, 평등한 관계,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녹색 삶에 대한 선언입니다. 보통 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된 행렬에서 신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장식한 채 자전거 핸들을 잡고 미소 지으며 달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전거를 함께 타고 뒤를 따르며 고즈넉한 자갈길을 따라 부드러운 인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경적도 매연도 없습니다. 오직 자전거 벨소리와 길가 사람들의 축복이 울려 퍼집니다. 어떤 커플은 은하다리 한가운데서 멈춰 성냥 아래 키스를 나누고 발코니 위에서 떨어지는 꽃잎 속에서 영원을 약속합니다. 이후엔 첫 데이트 장소였던 땅골 카페에 들러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한 작은 웨딩 케이크를 나눕니다. 이 자전거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달리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는 삶의 선언입니다. 사실 떠다니는 꽃의 축제. 웨스트랜드 지역의 연한 황금빛 성냥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와 물결을 스치는 조용한 저녁. 이곳 사람들은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강둑에 모여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축제 중 하나인 블로에멘드리프트를 거행합니다. 이건 요란한 퍼레이드도 눈부신 물꽃놀이도 아닙니다. 블로에멘드리프트는 조용하지만 감정이 깊게 흐르는 이 식으로 수천 송이의 꽃이 촛불 불빛 속에서 운하에 띄워집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과 함께 자신들의 소망, 슬픔, 감사, 희망을 함께 흘려보냅니다.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튤립, 난초, 흰국화 등의 마음속 가장 은밀한 바람을 적은 작은 쪽지를 묶어 조심스럽게 물 위에 띄웁니다. 어떤 가족은 고인이 된 친척을 위한 기도를, 어떤 연인은 영원한 사랑을, 또 누군가는 조용히 흐르는 꽃을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밤이 되면 수면 위에 가득 핀 꽃들은 촛불을 반사하며 환상적인 색채의 융단을 만들고 바이올린과 하프가 어우러진 클래식 연주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무대도 셀카도 큰 소리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고요함,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이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블로에멘드리프트는 때대적으로 홍보되지도 않고 입장권도 없으며 떠들썩한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네덜란드인들이 지켜온 부드러운 비밀, 인생의 무게를 조용히 흘려보내고 삶을 다시 가볍게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새해를 위한 흑백의 디저트. 새해를 맞이하는 흑백 디저트는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전통과 상징임의 순간에 담겨있는 네덜란드 북부 고대 마을의 영적 의식입니다. 자정이교 회종 소리 후 또는 설날 아침,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하얀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짙은 오렌지색, 거의 갈색에 가까운 소스를 나선형으로 뿌린 후식을 나눕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 아직 쓰여지지 않은 미래를 상징하고, 진한 오렌지색은 지나간 한 해의 경험, 도전, 그리고 슬픔을 의미합니다. 촛불 아래 두색이 어우러질 때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디저트가 아닌 네덜란드인들의 조화 철학,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이들은 소스가 녹기 전에 흰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면 소원이 이뤄진다 는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먹고, 어른들은 어둠 속의 빛, 쓴맛 뒤의 단맛 같은 간결한 문구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 흑백의 디저트는 대도시의 샴페인 파티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가족이 함께 과거를 삼키고 미래를 맞이하는 경건한 순간, 말 그대도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단정한 시작입니다. 사실
바람의 여인들 싱글마무리한 축제. 네덜란드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축제 중 하나는 매년 해안 지역 젤란트, 지랜드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과거 폭풍과의 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지만 브루엔 벤 데 윈드 즉 바람의 여성들 끼리며 회복과 강인함을 축하합니다. 이 표현은 단지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인생의 거친 파도를 건너온 엄마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축제 당일 미델비르흐, 미들버그 위중심 광장은 하얀 리본으로 장식되고 싱글맘들은 양쪽 이자에 초대되어 앉습니다. 주민들은 꽃, 쿠키, 아이 장난감 혹은 따뜻한 포옹 하나를 선물로 건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힙니다. 특히 인상 깊은 이식은 조용한 연날리기입니다. 수백 개의 인연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적혀 하늘로 날아오르며 소망과 용기, 감사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 축제에는 음악도 환호도 없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건 동정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의 행사입니다. 젤란트에서는 싱글맘이 부족하거나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강인함과 무조건적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바람의 여성들 은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거칠게 몰아쳐도 어떤 여성들은 등대처럼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사실 5. 네덜란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독한 맥주를 마신다. 파에서 들을 수 있는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실은 2022년 네덜란드 식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로 입증된 현실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남성들은 필스너나 전통적인 라거처럼 도수가 낮은 맥주를 선호하는 반면 많은 여성들은 트리플 에일, 스타우트, IPA 같은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은 수제 맥주를 즐겨 마신다. 이들 맥주는 많은 나라에서 흔히 남성적인 맥주로 간주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답은 문화적 성격에 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억지로 여성스러움을 내세우거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고른다. 예를 들어 도수 10도의 진한 초콜릿 향 스타우트를 선택하는 대신 달콤한 저도 와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까지 가죽 재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성들이 진한 흑맥주를 홀짝이며 책을 읽거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풍경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위트레우트와 흐로닝원의 일부 수제 맥주 브랜드는 아예 페미니스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따로 생산한다. 이는 여성이 자유로운 선택을 기리는 동시에 여성은 가벼운 술만 마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맥주 취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네덜란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성평등의 상징이다. 이곳에서 여성은 얌전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센 맥주를 마시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며 여전히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의 본보기로 여겨진다. 네덜란드에서 이 맥주 한 잔은 때때로 인생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 된다. 사실 4. 네덜란드 단 한 번뿐인 경험의 나라. 여행이 단지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덜란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다. 그 시작은 도서관이다.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 같은 도시의 도서관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전동드릴, 진공청소기, 에어프라이어까지도 대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홈디포 같은 상점에서 구매해야 할 물건들을 네덜란드에서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계절은 바로 봄이다. 암스테르담에서 약 65km 떨어진 쿠켄호브 정원은 매년 700만 송이 이상의 튤립이 피어나는 세계 최대의 꽃 정원으로 바뀐다. 흥미로운 사실은 튤립은 원래 네덜란드 꽃이 아니라 터키에서 건너온 식물이다. 하지만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꽃으로 세계 최초의 경제 거품이라 불리는 튤립매니아를 만들어냈다. 역사를 좋아한다면 700년 된 풍차 19개가 줄지어서 있는 킨더디를 방문해보자.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로 네덜란드가 수세기 동안 물과 어떻게 공존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델타웍스를 꼭 가보자. 세계 7대 현대공학이 경이로 평가되는 이 홍수방어 시스템은 나라 전체가 해수면 아래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위대한 기술이다. 그리고 여행은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리익스뮤지엄, 반고흐 미술관, 안네 프랑크의 집을 빠뜨려선 안 된다. 이곳들은 한번 방문하면 쉽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을 남긴다. 네덜란드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감상 그 이상이다. 그것은 지성, 창의성, 독창성으로 이뤄진 하나의 문화적 체험이다.
사실 3. 기묘한 축제의 나라. 내년 4월 27일 네덜란드에 있다면 온 나라가 주황색으로 물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날은 국왕의 날, 코닝스데그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특별한 국가기념일이다.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황색 옷을 입고 거리 벼룩 시장을 열고 음악 파티를 하루 종일 즐긴다. 주황색은 국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덜란드 왕 시리노란의 가문이 상징색이다. 미국이 7월 4일에 불꽃놀이를 한다면 네덜란드는 거리 곳곳에서 주황 불꽃을 터뜨린다. 1월에는 스헤베닝은 스키브니젠, 해변에서 수천 명이 얼음처럼 찬바닷물에 몸을 던지는 새해맞이 신년 다이빙, 뉴이어에스 다이브이 열린다. 이 축제는 미국의 조용한 카운트다운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볼렌스트리크 지역에서 네덜란드 최대의 꽃 퍼레이드 블루멘코소가 열린다. 수백만 송이의 튤립과 다알리아로 장식된 꽃수레들이 42km에 걸쳐 노르트베이크에서 하를럼까지 행진한다. 여름이 되면 알크마르에서 열리는 치즈 굴리기 축제를 절대 놓치지 말자. 하얀 유니폼에 밀짚 모자를 쓴 남성들이 거대한 치즈 덩어리를 광장에서 굴리는 이 축제는 전통이자 유쾌한 장난으로 네덜란드 특유의 매력을 보여준다. 사실 이 네덜란드의 생활비 월 180만에서 260만 원 수준. 네덜란드에 산다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 정확한 대중교통, 자전거 친화적이고 깨끗한 거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놀라는 점은 생각보다 저렴한 생활비다. 암스테르담 중심에 있는 1베드룸 아파트는 월 2,002 40만 원 정도이며 하를럼, 위트레흐트, 아메르스포르트 같은 도시로 이사하면 약 30%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 전기, 난방, 인터넷 등의 공과금은 보통 26만 원 수준이고 친환경 건물이나 와이파이 공유를 활용하면 매달 약 45만 원을 더 절약할 수도 있다. 외식 대신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 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요리하며 식비는 330-000-400 원 정도에 불과하다. 교통은 OV 칩카우트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해 월정기권 약 12만 원을 이용하거나 중고 자전거를 약 13만 원에 구매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네덜란드에서는 월 240만에서 270만 원의 비용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보다 약 40% 저렴한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살기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행복은 단순함과 현명한 소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나라다. 이 정도 비용이라면 당신도 여기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1. 네덜란드의 독특한 음식 문화. 네덜란드 음식은 괴짜 같고 대담하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다. 거대한 양과 포크, 나이프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는 이 음식 문화가 매우 낯설다. 대표적인 국민 음식은 생청어, 헤링, 다. 네덜란드인은 꼬리로 청어를 들어 올려 통째로 먹는다. 6월이면 도시 곳곳에서 공공생청어 시식 행사가 열리는데 이는 뉴욕이 핫도그 먹기 대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이색적이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도전적인 건 아니다. 스트로베이플은 캐러멜을 끼운 얇은 와플로 커피 위에 올려놓으면 안이 캐러멜이 천천히 녹으며 부드러워진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달콤한 이식이다. 가장 기이한 패스트푸드를 원한다면 거리벽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 오토매트를 사용해보자. 동전을 넣으면 뜨거운 크로켓이 바로 튀어나온다. 미국에 드라이브스루가 있다면 네덜란드에는 벽속 자판기가 있다. 프리칸델도 빼놓을 수 없다. 껍질 없는 소시지를 튀겨 감자튀김, 마요네즈, 사테이 소스, 다진 양파와 함께 먹는 이 음식은 감자전쟁, 파타도올록이라 불리지만 그 맛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다. 마지막으로 초콜릿은 디저트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침 식사로 버터를 바른 빵 위에 초콜릿 스프링클, 헤즐 슬래그를 뿌려 먹는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매일 아침을 마치 생일 파티처럼 즐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덜란드의 20가지 기묘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다. 이 영상이 네덜란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